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가 이어지게 됐는데요. 긴 연휴 동안 뭐 여러 가지 축구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포지션 월드컵 해볼 텐데요. 오늘부터 약 7개, 8개 정도의 포지션 월드컵을 차례차례 올릴 예정입니다. 명절 동안 여러분 또 음력으로는 새해가 됐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요. 미리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이제 K리그 2까지 합해서 한번 포지션 월드컵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좀 정말 많이 또 품이 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K리그 1으로 좀 짧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K리그 1으로 선정을 했고요. K리그 1 베스트 11을 보면 4-4인데 센터백은 뭐 2명이고 뭐 중앙 미드필더 2명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이제 세운 게 한 명씩만 뽑히는 베스트 11 포지션은 16강, 그리고 2명씩 뽑히는 건 32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상이 골키퍼이기 때문에 한 명만 뽑죠. 16강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K리그 1 골키퍼 월드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키퍼 월드컵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강입니다. 자, 처음으로 나온 건 송범근과 황인재입니다. 송범근과 황인재, 송범근은 화면에서도 보이다시피 이번에 이제 전북 현대로 돌아왔는데요. 지난해에는 제1 리그에서 20경기 동안 25개 실점, 5번의 클린시트, 컵대회에서는 2경기 동안 5번의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는 대표팀의 서드키퍼로서 활약을 했고요. 빌드업의 강점이 있는데 안정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죠. 뭐라고 할까요? J리그 가서도 실점이 좀 많았고, 이거는 뭐 물론 팀 사정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 미뤄봤을 때 손범근 선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약간 아쉬운 모습도 있었는데요. 반면에 황인재도 좀 비슷하긴 합니다. 포항에서 38경기 동안 49실점 1클린시트였고요. 대표팀에서는 이 손범근 선수보다는 적게 이제 한 번 소집이 됐습니다. 황인재도 좋은 선방 능력 가지고 있는 키퍼고 빌드업도 나쁘지 않지만 특히 멘탈 문제가 좀 지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황인재 키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실력은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뭐랄까요? 특히 지난해 동해안 더비 그 5대4 경기에서 좀 황인재 선수의 불안함이 드러나는 점들이 좀 있었는데 보면 황인재 선수가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건 뭐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런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황인재 선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대표팀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고 뭐 능력 하나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뽑기가 좀 애매한데요. 그래도 저는 이게 또 현폼 기준이기 때문에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황인재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는 게 살짝 아쉬워서 전 이번엔 송범근 선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다음 맞대결은 김동준 대 이창근입니다. 김동준 대 이창근. 김동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제주에서 좋은 기록 보여줬고 커버 범위 넓은 골키퍼고 뭐 좋은 선수라는 거 뭐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대와 늘 연결돼 있는 선수죠. 이창근도 정말 대전에서 지난해 정말 좋은 활약 보여줬고 김동준보다 많은 경기에 나섰지만 실점은 적고 클린시티는 대신 뭐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밖에 더 많지 않네요. 대표팀에도 이번에는 소집이 2번 됐었고 지난해에는 대전 잔류 반등의 1등 공신이고 좋은 반사신경 그리고 최고의 선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는 이거는 좀 쉬운 것 같아요. 김동준 선수가 지난해 괜찮은 선수였고 좋은 활약을 보여준 좋은 선수지만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이창근 선수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창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구의 오승훈 그리고 강원의 이광현 선수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승훈은 지난해 27경기 동안 37실점 4클린시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 동안 5개 실점. 역시 이 나이에 주전인데에도 이유가 있고 아직 대구에 오승훈 선수를 넘을 수 없는 선수가 넘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건 뭐 어쩔 수 없게도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반면 이광현은 어린 선수입니다. 오승훈보다 11살이 어린데요. 지난해 K리그에서는 28경기 동안 37실점에 6클린시트, 코리아컵에서는 한 경기 나서서 1개의 실점을 기록했는데요.
한계라고 보이는 이 신체 조건을 반사신경으로 이제 다 커버를 하면서 한국의 픽포드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선수는 굉장히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안정성이 좀 좋아진 편인데요. 물론 오승훈도 에이징 커브가 딱히 온 건 아니라서 그 안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이광현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오승훈 대 이광현 뽑기가 좀 애매한데 저는 그래도 지난해 준우승팀의 주전 키퍼였다는 점에서 저는 그래도 이광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의 서브키퍼 박청효 선수 그리고 김천의 김동헌 선수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걸 말씀을 안 드렸네요. 16강을 짜는데 K리그 1에 12팀이 있죠. 12팀의 주전 골키퍼 한 명씩 다 들어가고요. 나머지 4자리에는 이제 상위권부터 서브키퍼를 넣는데 서브키퍼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 내려가서 뭐 다음으로 가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면요. 강원의 박청효는 지난해 이제 다시 K리그 1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요? 첫 K리그 1 무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그런데 지난해 이제 9경기 나서서 19개의 실점, 1건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요. 코리아컵에서도 1경기 나서서 1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박청효는 뭐 매년 소속팀이 바뀌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선수고 90년생의 선수인데 지난해 이제 딱 강원에 데뷔를 해서 K리그 1 경험을 쌓았는데 빌드업에도 강점이 있고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가진 키퍼입니다. 반면에 김동완 같은 경우에는 97년생, 뭐 이제 한창인 나이고 지난해 17경기 동안 19실점, 경기 수는 박청효보다 8경기가 많은데 실점 수는 리그에서 동률한 실점이었습니다. 클린시트는 5개가 많았고요. 안정적인 선방 능력 갖고 있고 후방에서도 안정감이 있고 킥에도 강점이 있는데 가끔 나오는 실수들이 이제 간담을 서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거는 김동원 선수를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김동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안양의 김다솔 그리고 울산의 조현우입니다. K리그2 우승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골키퍼와 K리그1 우승팀의 우승을 이끌었던 골키퍼가 만났는데 이거는 김다솔 선수에게 좀 대진이 많이 안 좋게 나왔네요. 김다솔은 지난해 정말 35경기 나서서 실점률 딱 1위였고요. 클린시트도 13개 있었고 지난해 안양 승격에 정말 큰 역할을 했던 K리그2 베스트 골키퍼고 정말 안정적인 경기 운영하고 있고 김다솔이라는 선수가 밈화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것에서 완벽히 벗어나서 좋은 활약 보여줬고 올해에도 좋은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가 김다솔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지금 조현우인데요. 조현우는 울산에서 53경기 동안 61실점 19클린시트, 대표팀에서는 15경기 15실점 5개 클린시트.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최고의 선방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능력 가지고 있고요. 현재 대표팀 주전 골키퍼고 2024년 K리그1 MVP의 베스트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김다솔도 정말 좋은 선수고 다른 선수들과 만났다면 이제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김다솔에게 좀 이 대진이 좀 안 좋게 짜였네요. 김다솔 선수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조현우 선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6번째는 광주의 김경민 그리고 포항의 윤평국입니다. 광주의 김경민은 뭐 역시 이 대표팀에도 지난해 한번 소집됐을 정도로 광주의 골문을 굉장히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선수죠. 광주 빌드업의 큰 흐름 중 하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K리그에서는 상수에 가까운 정말 흔들림도 크게 없고 늘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는 골키퍼고 지난해 광주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부분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3경기 동안 53개의 실점 그리고 클린시트가 10개나 됐다는 거는 이 선수가 분명 좋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준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윤평국 같은 경우에는 포항의 세컨 키퍼로 활약을 했습니다. 국내 대회에서는 코리아컵 그리고 리그에서 9경기 동안 11실점
클린시트 1개,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3경기 동안 3개의 실점, 1개의 클린시트 기록했습니다. 뭐 전형적인 전통적 골키퍼고요. 반사신경 좋고 선방 능력 좋은데 빌드업이 아쉬운, 이건 뭐 대한민국 골키퍼들이 한창 굉장히 오래 이렇게 해왔었는데, 윤평국 선수는 그런 면에서 세컨 키퍼로는 되게 좀 적절한 키퍼였습니다. 보통 이제 퍼스트 키퍼는 빌드업이나 이런 거에 뭐 전반적인 강점을 가지고, 세컨 키퍼는 좀 더 수비적인 안정감을 도모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 포항에게 윤평국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윤평국이 좋은 선수인 건 뭐 너무나 확실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난해 대표팀까지 한번 소집이 됐을 정도로 꾸준 활약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너무 꾸준해서 저평가받을 수도 있는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하는 김경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김경민이고요. 다음은 울산의 세컨 키퍼 문정인, 그리고 서울의 퍼스트 키퍼 강현무입니다. 문정인은 지난해 이랜드에 있다가 올해 이제 울산으로 넘어왔는데요. K리그2에서 27경기 동안 28개의 실점, 클린시트 10개 만들었고, 승강 플레이오프에서는 3경기 동안 6개의 실점 기록했습니다. 큰 키, 그리고 긴 팔이라는 신이 내린 신체 조건을 갖고 있고요. 뭐 슛을 막을 때 이 각 좁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천부적인 능력 갖고 있는데, 종종 이제 실수가 나오면서 아쉬운 모습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키퍼로서는 좀 성장 중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뭐 키퍼 치고는 많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막 전성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문정인에게는 아직 기대할 것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강현무는 95년생에 이제 한창 정말 잘할 키퍼인데, 김천에서는 4경기 동안 8개의 실점, 2개 클린시트, 서울에서는 13경기 동안 11개 실점, 5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민첩성이 좋고요. 다만 이제 키가 키다 보니까 다른 키퍼들에 비해 공중볼 처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아쉬운데, 그래도 그걸 제외하면 안정성에서는 굉장히 또 상위권에 속하는 게 강현무고요. 포항이 뭐라고 할까요? 이태석 플러스 현금을 주고 서울이 강현무를 포항에서 데려왔을 정도로 굉장히 이 강현무가 뒤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난해 서울로 와서 서울이 반등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문종인도 지난해 이랜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고 올해 울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는 전 강현무 선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강 마지막 맞대결입니다. 수원FC의 안준수, 그리고 서울의 백종범입니다. 뭐 안준수는 지난해 이제 K리그 1에서 34경기 동안 45실점하면서 8개의 클린시트 기록했고요. 코리아컵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역시 뭐 안준수도 다른 그 박청효나 이런 선수들처럼 거쳐온 길이 꽤 특이한데요. 일본도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는데, 뭐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에서의 경험은 조금 더 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도 좀 종종 있었는데요. 수원FC가 실점이 많았다는 것도 이런 생각을 하는 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백종범도 역시 안준수보다는 3살 더 어린 선수입니다. 역시 경험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예전에 백종범이 키가 좀 작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190에 82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란 상황도 있고 했었는데, 지난해 K리그 1에서 16경기 동안 16실점, 6개 클린시트, 코리아컵에서는 2경기 동안 5개 실점, 1개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또 좋은 피지컬 갖고 있는 유망한 키퍼고 빌드업 가담에도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수인데, 역시 안준수 사례처럼 백종범도 좀 경험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들이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 모두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타이밍이 있어서 이거는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거는 좀 뽑기 어렵네요. 안준수와 백종범 16강 마지막 대결에서 좀 어려운 상대들이 만났습니다. 안준수, 백종범, 뭐 그래도 저는 시즌 내내 이 수원FC의 골문을 지켜줬다는 점에서 이거는 안준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키퍼는 안정성이 중요하니까요. 자, 다음은 8강입니다. 김동원 그리고 이광현 선수입니다. 김천의 김동원, 그리고 강원의 이광현인데요. 이것도 좀 쉽지 않은데, 김동원 대 이광현, 뭐 설명은 앞에서 드렸으니까 김동원 대 이광현,
음, 야, 이거는 뭐 어떤 선수를 뽑아야 되지? 좀 애매하네요. 이 지난해 3위 팀과 2위 팀의 주전 골키퍼였던 선수들이라서 어, 와, 이거 좀 어려운데 김동헌 대 이광현. 음, 야, 이거 진짜 어렵네요. 저는 그래도 준우승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광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와, 이것도 어려운데 이창근 대 김경민입니다. 이창근 대 김경민. 와, 이 두 선수 모두 지난해 대표팀 소집이 됐을 정도로 정말 안정적이고 볼도 잘 차는 선수들인데 와, 이창근 대 김경민. 와,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 좀 기록을 좀 위주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클린시트가 두 선수 모두 10개인데 이창근은 덜 나와서 10개거든요. 물론 더 나온다고 뭐 더 많거나 이런 게 확정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대표팀도 한 번 더 소집이 됐고 어, 뭐 계속해서 좋은 능력 보여주고 있는 물론 김경민도 그렇지만 전 이건 이창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현무 대 조현우입니다. 이거는 와, 근데 이것도 시즌 막판에 강현무가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강현무도 굉장히 또 조현우에게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대항마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는데요. 어, 이것도 되게 어려운데 사실 제기까지는 아니고요. 전 조현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마지막 대결은 그러면 송범근 대 안준수입니다. 송범근 대 안준수. 송범근과 안준수는 어, 야, 이 둘 다 가끔씩 보여주는 그 아쉬운 상황들이 가끔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는데 어, 이거 누굴 골라야 될까요? 송범근 대 안준수. 이 네임 밸류만 보면 송범근이겠죠? 대표팀도 갔다 오는 선수니까. 근데 이 송범근이 음, 송범근, 송범근, 안준수. 네, 그래도 저는 대표팀 계속 뽑히는 송범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빌드업에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 이거 결승급 대진인데 조현우 대 이창근. 이 조현우 대 이창근은 저 이건 결승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런 대진이면 이거 근데 전 이창근 선수도 너무 좋은 선수고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MVP까지 받을 정도로 꾸준히 잘했던 조현우를 무시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현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강 뒤편은 또 어린 골키퍼들의 맞대결이네요. 송범근 대 이광현.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광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인데 결승 저는 조현우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K리그 1 골키퍼 이상형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기준이 사람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키퍼는 우승자는 좀 비교적 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의 순위들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밀번호 다 해놨으니까요. 링크 아래 바로 영상 설명란에 걸어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명절 지내시면서 심심하실 때 한 번씩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 K리그 1 시즌 전에 해봤던 골키퍼 이상형 월드컵 조현우 선수를 우승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